트럼프 대통령께서 관세를 이제 매겼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0.8, 0.9 정도 될 거라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성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하고요. 근데 올해보다는 사실은 이 영향이 내년에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라고 경제 전문가분들이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많고요. 안녕하십니까, 심영석입니다. 미국 IAU 대학에 근무하고 있고요. 우대빵 부동산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중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4월 9일자로 보면 거래량이 7,385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7월 달에 거래가 제일 많았었는데요. 아파트 매매 거래 말씀드리는 건데요. 9,22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게 육박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 이제 실거래가 집계가 한 2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걸 다 친다 그러면 9,000건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하고 다르게 좀 빠르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랐죠. 토지 해제, 재지정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이제 거래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은 가격은 꽤 올랐습니다. 그래서 잠실도 이제는 물론 20평대긴 한데요. 1억이 이제 평당 1억이 넘었었으니까요. 주거선호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은 많이 올랐고요.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거주를 피할 수 있는 그 매매 방법이 있거든요. 경매라든지 아니면 보류지라고 해서 재건축 아파트에 나오는 이제 그런 물건들을 청약한다든지 아니면 단지 내 상가 투자하시는 분도 좀 계시고요. 아니면 아예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좀 수요들이 몰리는 것 같고요. 최근에 경매는 조금 핫한 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낙찰가율 훌쩍 넘는 가격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10일간 정도 통계를 보니까 한 33건 정도가 경매가 나왔는데 그 지역에서 한 11건 정도가 경매가 취하되거나 기일 변경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그 경매에서 거둬들인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그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토어제 해제 및 재지정으로 인해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나요? 사실은 토어제 해제되기 전에도 사실은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아주 뚜렷하거나 강하지는 않았는데요.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토어제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관망세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보다는 대기 수요죠. 이렇게 강남을 사야 되는데 뭔가 여건이 안 맞아서 가지고 못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셨는데요. 최근에 잠실이 가장 큰 수요를 받고요. 또 잠실이 또 확대 재지정되면서 가장 큰 이제 본인들이 이제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잠실 쪽에 지방 분들이 사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토어제라는 것이 실거주 의무를 2년간 지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입하시면 와서 거주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방에 이제 그런 생활 환경들이 다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2년 거주하신다는 게 불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 해제됐을 때 지방 분들이 사신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토지 해제라는 것 자체가 의미라기보다는 토지가 해제된 지역이 이제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그렇게 해제를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수요가 많이 이제 몰린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은 이게 길어도 한 3-4개월 정도 되면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예전 가격대 이게 천정부지로 계속 오를 수는 없으니까요. 되는데 초기 이제 한 달간만 보니까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걸 참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오히려 확대 재지정, 예전엔 동별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구별로 그냥 다 지정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40만 채 정도 되고요. 면적 기준으로 보면 한 27%, 한 30% 가까이 됩니다, 서울. 그렇게 다 그냥 실거주 의무를 지우는 정책을 썼는데 이게 또 당연히 이제 시장의 왜곡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더 많은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문제는 어떠한 상황인가요? 올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5% 내외 정도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관세를 이제 매겼습니다. 매겨가지고 아마 실행될 예정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8, 0.9 정도 될 거라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0.6에서 7%포인트 정도 떨어진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0% 성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하고요. 근데 올해보다는 사실은 이 영향이 내년에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라고 경제 전문가분들이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많고요. 또 환율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1,460원대에서 70원대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쨌든 방향은 우리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 경제가 안 좋다는 걸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 본다 그러면 뭐 어쨌든 공사비가 많이 오를 가능성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분양가 상승 요인들이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상황 자체가 굉장히 그 불확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주택을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불안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거나 내년에로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수요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악화되는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져요.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대선 때까지는 뭐 그렇게 나쁜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뭐 뭔가 일단락됐으니까 불확실성이 조금은 소멸됐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6월까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시장에 안 좋은 공약을 내기는 힘들거든요. 나중에 집권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6월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이 부동산 시장이 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관망세도 좀 짙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수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7월 달 되면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일찍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대선 기간 동안에 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대부분이 이제 매도하시려고 하는 집주인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씨가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쓸 거다라는 이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좀 팔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의 거래는 뭐 오히려 5, 6월 달 정도는 조금 늘어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집권하고 난 다음에 만약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 뭐 그럴 가능성이 일단 크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5월 달에 이제 집권을 하고 5월 10일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8.2 대책이라고 부동산 대책이 한 3개월 후에 나왔어요. 집권하자마자 부동산 대책을 쓰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뭐 공약하고 이기려고 이제 막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스태프들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 말씀드렸다시피 뭐 6, 7월 부동산 시장이 괜찮아진다 그러면 규제를 아마 8월이나 9월 정도에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또 시장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대출 규제 부분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에 대한 어려움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상반기 때는 영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그 영업들을 다 채워놓고요. 한도 같은 것들을 은행별로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초에는 리셋돼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연말로 갈수록 이제 한도가 거의 다 차죠. 그럼 영업을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근데 영업을 열심히 안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가상금리를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뭐 전세 대출 같은 걸 막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이제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이제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규제와 대출 규제가 합쳐진다 그러면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은 별로 좋아지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상반기는 아무래도 대선 이슈로 인해서 뭐 대선 때는 뭐 개발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내고요. 좀 뭐라 그럽니까, 선심성 정책이랄까요? 그런 공약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해 본다 그러면 상반기는 뭐 저는 괜찮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 달에 시행되니까요. 그 전에 집을 살려고 하는 분도 꽤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반기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침체되는 내수 경기 상황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수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꼭 안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유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부동산을 주식과 같은 이제 아주 단기적이라든지 좀
편하게 투자하시는 시장하고 내 집 마련을 하는 주택 시장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대부분의 그 주택을 가진 분들이 1주택자시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한 채를 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투자라든지 뭐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안 하고 이런 거하고 관련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결혼을 하는데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간에 따르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집 마련하고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공사비도 오르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보시면 뭐 여러분이 외식하는 외식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실물 자산이 좀 각광을 받는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강남이라든지 뭐 용산 이런 쪽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과 같이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이런 시대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금값은 좀 출렁거리긴 하지만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그 기대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주택이 이제 안전자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남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내수 경기는 별로 안 좋지만 보면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가격이 오르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상황과 원인은 무엇인가요? 아마 이제 또 5년간 이제 어떤 그 정당에서 집권을 하더라도 저는 계속 양극화는 짙어질 거라고 봅니다.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일단 자산이나 소득의 양극화가 일단 큽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부동산. 이렇게 오신 분들의 자산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소득 수준을 이렇게 보면 강남을 사시는 분들도 상당한 그 자산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 1% 자산가 분들이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하고 상위 10%, 예전에 우리가 부자라 그러면 상위 10%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상위 10% 분들의 자산이나 소득이 늘어나는 거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소득과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강남을 주로 사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사실 때 보면 소득이나 자산들이 너무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강남의 가격이라는 것이 크게 이제 그분들이 사시는 데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자산이 수백억 있는데 뭐 5, 60억 아파트 사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게 아주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규제로 인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양도세 규제라든지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게 예전에는 여타 강남 지역에는 있었지만 반포동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반포만 이게 줄기차게 올라가지고 최근에 거래된 거 보면 뭐 30평형대가 지금 70억에 거래가 됐는데요. 제가 확인한 거는 72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도 이런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러면 분양가를 못 올리니까 짓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강남의 말이. 그러다 보니까 또 강남이 오르고 이러는 문제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나 물리적인 특성은 같았었어요. 그냥 콘크리트 동이거든요. 뭐 커뮤니티도 없고 아파트가 특별히 잘 지어진 건 아니고요. 뭐 내가 들어가서 이제 내부를 어떻게 고치느냐의 문제이지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지어지는 강남에 이제 지어지는 아파트하고요. 여타 아파트 수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물리적 특성도 너무 좋아지고 커뮤니티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자산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이런 성향들을 갖추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요인은 이제 그 정년화 상속을 하는데 일단 부동산이 조금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는 강남 아파트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자제분한테 정려를 해주면 뭐 50억짜리를 정려를 하면 나중에 20-30년 지나면 100억은 돼 있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금을 정려하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뭐 현금이 최근에 이제 은행에 넣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예금이나 적금이 2% 됩니다. 근데 강남 아파트는 그거보다는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강남 아파트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강남 아파트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양극화는 계속 커지는 거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올해 부동산 시장도 저는 뭐 오를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상반기가 저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3년부터 비슷한 추이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상반기에 좀 좋았다가 하반기에 대출 규제가 나오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 뭐 그래도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입주 물량 부족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 좀 그래도 대출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금리 자체도 좀 그죠? 저렴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금리가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기준금리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가상금리가 높아 가지고 오히려 대출 받는데 더 이제 그 대출 금리가 높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대출 금리를 괜찮게 적용할 때 이렇게 받으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요. 무주택자 분들은 무조건 이제 매입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1주택자 분들도 뭐 갈아타기 하실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올해 뭐 하반기 돼 가지고 좀 주춤한다든지, 오히려 갈아타기를 할 때는 좀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다주택자 분들은 뭐 올해가 거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데 마지막 기회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상반기 때 어쨌든 뭐 경기가 좋으면 팔리기도 하니까요. 그럴 때 이제 뭐 필요하시면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고 뭐 나는 계속 그냥 가지고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는 버틸 수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를 이제 월세로 조금씩 돌리셔 가지고 보유세 부담을 이제 더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전월세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세는 지금 일단 매물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월세 매물은 조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매물 상황을 보시면 되고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바로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 전세 가격이 그냥 많이 오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아마 그 올 초에 그 입주 물량이 많았던 영향인 것 같아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12,000세대가 입주하니까 이런 영향, 그리고 지금 이문휴게용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올해 본다 그러면 한 10,000세대 정도 입주하거든요. 이런 그 입주 물량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좀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헬리오시티는 이제 9,5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게 입주할 때는 전세 가격이 뭐 일시적으로 그냥 폭락을 했고요. 이 영향이 하남이라든지 분당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영향이 없고요.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입주 물량이 너무 적다는 거로 생각해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전세 가격이 좀 안정돼 보이는 현상은 제가 볼 때는 월세로 많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매물들이 상당 부분 이제 월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세 시장이 안정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저는 더 우려되는 건 이제 월세 가격 오르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월세 가격은 꽤 많이 오르고 있고요. 저희가 한 10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월세가 한 2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운영 수익으로 따지더라도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월세를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거는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이렇게 최근에는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임차인들만 전세를 기피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임대인들도 월세 수익이 나오다 보니까 월세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지는 않아요. 물론 한국은 이제 100% 순수 월세는 없고요. 보증금을 잡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10억 전세다 그러면 5억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보증금을 낮추면서 월세 비율을 늘려가시는 그런 수요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도 이제 선호하고 뭐 임차인은 당연히 선호하고, 그렇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월세로 빨리 가지 않을까. 전세 매물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뭐 입주 물량이 적은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세를 월세로 돌리시는 집주인분들이라든지 또는 임차인분들이 지금 어쨌든 월세를 선호하시거든요. 특히나 젊은 분들은 5억, 10억을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 거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저는 선진화되어 간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거니까요, 전세가. 임차인이나 임대인도 좋아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죠. 지금 정부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아마 뭐 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이를테면 전세 대출을 막는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했던 겁니다. 작년에 하반기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해서 임대인이 바뀌면서 이렇게 전세가 나가는 이거는 이제 작년에 막아버렸죠. 뭐 이렇듯이 뭐 어느 정권이나 전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정책까지도 그렇게 쓴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가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죠. 전세는 이제 소멸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임대인에 대한 정보들은 공개가 되는데요.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가 안 되거든요. 임차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 보증금이 없이 받을 수가 없어요. 미국은 반대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스크리닝이 없어요. 임차인에 대한 스크리닝이 엄청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들어가지고 뭔가 그냥 뭐 월세를 안 내고 이제 있으면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내보내는데 되게 힘들어요. 기한도 길고 그러면 집주인이 손해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순수 전세라고 한다 그러면 반전세 또는 그죠? 보증부 월세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한 월세 형태로 남아 있기는 하겠지만 전세는 이제 빠르게 없어지면서 월세화 되겠죠. 현재 부동산 대출 규제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은 그래도 뭐 대출 규제를 심하게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일단 막고 있는 것 같고요. 토지 해제되면서 이제 집값이 막 오르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은행들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말씀드렸던 이제 조건부 전세 대출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은행이 많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제 없애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대출 규제는 하고 있는데요. 그 상반기니까 영업도 하거든요. 어쨌든 영업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데 저촉되지 않는 분들은 지금 현재 대출을 빌리시는데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점은 지금 금리가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0.75%포인트 떨어졌어요. 기준금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담보대출 이렇게 받으러 가보시면 4% 초반대입니다. 지금은. 근데 작년에 우리가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3% 초반대였어요. 그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은 코픽스라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조달하는 금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뭐 우리가 기본금리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플러스 가상금리, 그다음에 마이너스 우대금리 이렇게 해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가상금리를 높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보시면 작년 초에 비해서 거의 한 1%포인트 높은 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뭐 그래도 금리도 중요하지만 뭐 한도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요. 지금은 이제 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도는 뭐 여전히 괜찮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출 규제는 좀 있지만 여전히 대출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좋은 조건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재 부동산 매수 심리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해서 KB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아예 그냥 지표가 있는데요. 그게 올 초에는 35.3가 이게 100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3월 달에는 69.4로 이제 확 올랐어요. 예, 그만큼 이제 토지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도 이제 새로 재개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올랐는데요. 4월 달엔 또 죽겠죠. 왜냐하면 이제 토지 확대 제재 중에 있으니까 좀 죽겠죠. 예,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이제 100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매수 심리는 이제 많이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정치 일정도 굉장히 불안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가지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뭐 굉장히 즉흥적이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아마 일어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우리가 토지 해제될 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지금 관망세가 짙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대기 수요가 그냥 대기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집을 사 보시면 이걸 그냥 한 달 만에 사는 것도 굉장히 빨리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살지를 일단 정하고 그다음 거기 또 나가 보셔야 되잖아요. 집을 안 보고 사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뭐 계약금을 그냥 넣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예전에 본 분들이세요. 그래서 집을 상태를 다 알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임장을 해서 집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집을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마음에 안 들죠. 일단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격 협상도 하고 이런 걸 다 하면 두세 달이 훌쩍 넘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토지 해제되고 갑자기 매수 수요가 확 몰린 걸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대기 수요입니다.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다가 뭔가 기회가 오면 내가 사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수 심리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관망세보다는 대기 수요가 그냥 대기하고 있던 상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뭔가 이제 계기가 마련된다.
그러면 대통령 공약을 냈는데 그 공약 사항 중에 상당히 뭐 본인이 볼 때는 괜찮다라고 판단하신다 그러면 또 사시겠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DSR 3단계가 7월 달에 시행이 된다. 그럼 그 전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5, 6월 달에 덤벼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대기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와 같은 조정기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호재에 민감하냐 아니냐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호재가 막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이건 뭐 하락기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호재가 나왔는데 시장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러면 이거는 상승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계속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던 시기라고 2022년, 23년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상승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사실은 해제도 안 했고요. 해제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만 나왔는데도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물론 뭐 그 바뀐 시장이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거 선호 지역,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사실은 지방의 아주 주거 선호 지역들도 조금씩 움직였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런 걸 본다 그러면 그 지금은 이제 상승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상승기 때는 이제 호재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새로운 뭔가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 또 시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상승기냐 하락기냐를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보는데요. 저는 뭐 지금은 여전히 상승기라고 봅니다.